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올라졌습니다. 지난주에 한참 안 좋다가 다행히 이제 금요일 날 깜짝 반등이 나오더니 오늘까지 이제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시장은 사실 우리 시장보다도 이제 반등이 진작에 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미국 시장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치는 높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이제 급락을 연출하면서 굉장한 불안감을 안기더니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또 금요일 날 또 반등이 나오고 오늘까지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자,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시장이 이제 뭔가 좀 브레이크를 1차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앞으로의 길이 과연 평탄한 길이 될지, 아니면 험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유턴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제 돌아보고 뭔가 좀 이제 전략을 짜보고 계획을 짜보고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딱 그 시점인데, 공교롭게 이제 오늘 또 이제 배워야 산다 네 번째 강의가 미리 준비됐던 게 이제 시장의 현 상황과 최선의 전략이라는 이런 이제 타이틀로 미리 좀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일단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를 보면은요, 사실 그 금요일 날 반등이 나오기 전에 보면은 엄청났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요게 있죠. 양봉 냈다가 저점을 깨는 거, 또 여기도 양봉을 냈다가 저점을 깨는 거, 이런 것들, 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양봉을 냈다가 저점을 또 깨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3번이나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밀어붙였고, 막 종가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2.74% 뭐 이렇게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 가까이 빠진 그런 날도 있고,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을 줬는데, 이런 변동성 하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굉장히 좀 취하다가, 지난주 초부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2,400 이하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싸다, 가격적으로 싸기 때문에 접근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배워야 산다 시간에도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 배워야 산다니까 화요일이죠. 낙폭 큰 자리 전저점 깨지면서 투매가 지금 유발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바닥이 가깝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늘 보면은 이 시장이라는 게 굉장한 공포가 왔을 적에 그때가 이제 동특이 바로 전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죠. 시장의 격언 같은 것들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동특이 전이 제일 어둡다, 이런 얘기를 좀 이번에도 좀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6월의 급락이 7월 이후에 이제 상승을 예고를 할 거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제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바닥 패턴이 완성이 안 됐죠. 굉장히 좀 급하게 뾰족하게 지금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하지만 이 부근에서 한 번 더 저점을 깰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부근에서 저는 이제 2,300에서 2,400 사이에 바닥이 형성될 걸로 봤는데, 2,300까지 막 급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2,300이 깨지는가 했더니 다행히 이제 그 전에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안 깨진다고 또 뭐 자신할 수는 또 없어요. 한 번 더 깰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언제 깨지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적에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급하게 아마 잡아 올릴 겁니다. 그러면서 7월 달부터는 7월 중순 이후입니다. 7월 초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시장 자체도 바닥잡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는 그런 이제 어떤 바닥 패턴을 좀 만드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마 7월 중순 이후, 7월 하순 정도, 어쩌면 7월 FMC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아마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추세 돌림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또 뭐 지난주 또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죠. 2,400 이하는 코스피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그렇게 굉장한 어떤 공포가 왔을 적에 우리 시장은 늘 반복됩니다. 매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길게 좀 크게 놓고 보면은 그 시장의 성격이라는 것도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거 결국에는 또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무조건 뭐 컴퓨터가 알아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고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위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어떤 부분에서 매도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을 뒤돌아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지난주 2,400이 깨지면서 저점이 형성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거고 다행히 거기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과연 여기가 바닥일까를 가늠을 해보기 위해서는 뭔가 좀 차트만 보고 또 뭐 가격만 보고 이것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바닥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근거 같은 것들을 좀 같이 봐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난주에 이건 화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화요일 날 아침에 하는 이제 마켓 시그널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 밸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으로 뭐 고점에서 몇 프로가 빠졌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밸류상으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이 S&P 500 기준입니다. S&P 500으로 PER이 지금 보면은 15배 수준입니다. 지금 근데 코로나 직전에 얼마였냐면은 19배였어요. 코로나 직전에 19배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는 15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1990년 이후로 평균 PER이 16배예요. 16배. 그러니까 지금 1990년대 이후로의 평균 PER보다도 지금 낮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S&P 500을 보면은요. 코로나 이전이라면 이게 S&P 500인데요. 코로나 이전이라면 이때입니다. 이때죠. 이때인데 지금 사실 가격상으로는 그때보다 높게 와 있지만은 PER은 그때보다 더 낮아요. 이 소리는 뭡니까? 기업들 실적은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그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때보다도 사실은 지금 밸류상으로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때보다야 이때 이 주가가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이렇게 빠졌던 건데 그랬던 거를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상당히 좀 이제 밸류상으로 봤을 적에 너무너무 낮은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요즘에 이제 이런 것과 비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를 여러 이제 비교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2008년도입니다.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 이후에 올라오다가 이런 자리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공포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이때 돈을 풀다가 2차 양적 완화가 있을까, 3차 양적 완화가 있을까 하면서 그런 공포감들이 있던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들이. 그러다가 그 2차, 3차 하면서 다시 올라갔었죠. 양적 완화가 있으면서. 근데 그 자리들을 가만히 보면은 엄청난 변동성을 주죠. 보면은 이런 1차 같은 데 보면은 저점을 막 깹니다. 저점을 깨고 나서 다시 올리고요. 저점 깨고 올리는 게 뭐 아주 너무 다반사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저점을 깨고 올리고, 저점을 깨고 올리고. 늘 그런 이제 일들이 나왔어요. 저점을 또 깨고 올리고요. 굉장한 공포를 주면서, 그러면서도 시장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어떨까? 요번에도 물론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겠지만, 하지만 또 주식시장은 이런 변동성을 딛고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당장에 올라갈 건가?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 가지고 좀 봐야 되겠지만은 주식시장은 안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바닥이 없는 하락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코로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많이 빠질 때 너무너무 불안해들 하실 때 그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바닥이 없는 하락은 없다.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보다 더 높게 가 있는 때가 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식이라는 것은 늘 빠지다가 또 오르다가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주식은 또 제자리를 또 찾아가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제 지금의 밸류가 이렇게까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보면은 인플레이션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고점을 찍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고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급 불안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여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옵니다. 변한 거는 뭐냐면은 그런 내용상 주변 환경들이 변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심리가 변한 거죠.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했으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변하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는가 이러면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다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못 오를 거야 그러면 또 던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매도세가 또 급격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변동성을 주면서 출렁출렁 거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3,700을 깨고 3,800을 깨고 이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바닥이 잡힐 거는 같아요. V자 반등은 아닐 겁니다만은 변동성은 뭐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1차 바닥은 좀 올해 바닥은 이 부분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상으로 S&P 500이 상당히 좀 낮은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바닥권 신호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지만 이건 뭐냐면 이제 전미투자자협회에서 조사하는 건데요. 일반 투자자들의 베어 인덱스 대비 불 인덱스. 그러니까 약세 인덱스 대비 강세 인덱스.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 내려와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상당히 좀 약하다고 보는 거죠. 시장에 대해 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어디까지 빠져 있느냐면은 90년대 초반에 어떤 요 부분까지 일본 버블 붕괴 그런 쪽까지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금융위기 때 이때만큼이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빠져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바닥을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봤던 이제 지표죠. 그래서 심리가 이제 바닥을 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시장이 바닥이 이제 거의 가까워 왔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아마도 지금이 거의 바닥 부근일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바닥 패턴이 완성이 돼야 되고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근데 아직까지 바닥 패턴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바닥잡이를 지금 하고 있는 초기가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바닥 신호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러셀 3000 기준에서 보유 현금 대비 시총이 낮게 거래되는 기업수. 그러니까 현금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시총이 낮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그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의 수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금융위기 때보다도, 이때가 금융위기 때거든요. 그때보다도 높습니다, 지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주식이 사실상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왔고, 그렇다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가격적인 매력을 느낄 때가 된 거고요. 반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초반에는 반발 매수지만은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매도를 한번 맞고 다시 또 이제 매수할 때가 될 만한 구간인가 또 들어오고 매도를 맞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구간 자체가 하나의 이제 지지점이 되고 매물이 쌓이면서 노말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이제 하나의 바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아마 이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 뭐 한 달 정도 해가지고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또 파생 쪽에도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하고 코스피 200 선물, 미니 선물 뭐 다 합쳐가지고 코스닥 뭐 150 선물까지도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의 추이를 본 거예요. 보면은 이 까만 선이 이게 코스피거든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높게 올라갈 때 보면은 코스피가 저점을 딛고 반등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높게 올라갈 때 반등이 한 번씩 나왔죠. 거래대금이 높게 올라갈 때 반등이 한 번 나왔죠. 지금도 지난주에도 거래대금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반등이 한 번 나올 때가 됐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반등이 일단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이것도 보세요. 계속 빠지는데 빠지다가 계속 빠지다가 이 빠지는 이 폭이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죠.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이 빠질 때 저점을 만들기 전에 보면은 조금씩 빠지다가 마지막 파동이 가장 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번 파동이 어쩌면은 정말로 의뢰의 저점을 만들어 나가는 파동일 거다라는 짐작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옵션 미결제 약정 추이입니다. 이건 콜옵션 대비 이제 풋옵션 미결제 약정 추이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뭐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있죠.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이게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올 때 보통 보면 한 번씩 반등이 나왔어요. 바닥까지 내려올 때 반등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됐다. 이런 이제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잡이를 좀 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단지 지금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의 항시 그 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가격 조정이 있은 후에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간 조정은 필요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바닥잡이를 좀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전망을 길게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7월 중순 이후에 저는 9월까지는 상승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당장 오늘이라도 지금 뭐 S&P 500 기준으로 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조정 뭐 길게 또 늘어뜨린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더군다나 이벤트들이 많아요. GDP 발표도 있고 뭐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PC 디플레이터 발표가 있고요. 또 이제 주말에는 ISM 제조업 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의 매물 소화 과정이 될 겁니다. 새로운 하락 추세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매물 소화 과정으로 봅니다. 6월 말, 이번 주, 그 다음 주가 되게 되면 또 6월 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거 아니겠습니까? 7월 초가 되면은. 그래서 변동성이 재차 확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바닥잡이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느냐면은 저점을 다시 한번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자, 이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다시 한번 여기서 엄청난 변동을 줬지만 저점을 다시 한번 깨면서 제 생각에 잘못하면은이죠. 240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 정도의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저점을 안 깬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언제 저점을 깰 것인가? 이것은 이제 가령 PC 디플레이터가 뭐 9를 넘는다든가 뭐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또 뭐 제조업 지수가 이제 경기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다. 뭐 이렇다든가 또 7월 달에 경기 지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은 한 번 더 깰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매수 구간이다. 적극 매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예전에 이제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이거는 우리 코스피입니다. 금융위기 때 이후에 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이런 바닥잡이를 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은 늘 이렇게 저점을 깼어요. 저점을 깼다 잡아 올립니다. 저점을 깼다 잡아 올릴 때 이런 저점들이 한 번씩 깨지고요. 그리고 잡아 올릴 때 엄청나게 또
세게 잡아 올리죠. 예,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늘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 다음에도 보면 저점이 또 깨졌습니다. 저점이 또 깨졌고 뭐 이런 경우 다반사입니다. 여기도 또 저점을 깼다 올라갔고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점이 깨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또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령 PC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고점인가 이러면서 또 갑자기 또 안도성 또 급등을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여지들은 위나 아래나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하방 변동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바닥잡이를 그때부터는 요번에 만약 저점 깨진다면 아마 급하게 잡아 올릴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은 바닥 패턴 완성이 좀 필요하겠죠. 당분간 변동성을 동반한 횡보 장세. 당분간은 언제까지가 당분간이냐? 제 생각에는 이제 7월 중순 이후까지 어쩌면 FMC 7월 FMC 마무리될 때까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바닥잡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 패턴이 반전이 되게 된다면은 그러면 저는 이제 적어도 9월 달까지는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봅니다. 왜 9월 달은 뭐냐? 9월 달에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이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간 이후에 시장이 오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이제 전망을 좀 바라보는 그런 어떤 것들이 될 거고요. 근데 내년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 같은 것들이 지금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는 뜻은 지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그렇고 신흥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가 돼서 3분기, 4분기 때 계속 빠지고 있는 내년도에 대한 어떤 그 실적 전망이 바닥을 치고 반등이 나오느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만약에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이 바닥을 치고 적어도 9월 달까지 바닥 치고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그러면 4분기 때도 우리 시장은 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계속 빠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3분기 때 올랐다가 4분기 때 또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어쩌면 올해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계속해가지고 내년도에 대한 뷰가 내려갈 경우에.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시장에 이 관심사가 어디를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했었죠. 인플레이션 얘기하다가 금리 얘기하다가 인플레이션, 금리 그러다가 경기 침체 얘기로 왔죠. 경기 침체 얘기하다가 이제는 시장의 가격이 많이 빠지니까 이제는 뭘 보냐면은 이건 뭘 본 겁니까? 전체 굉장히 큰 경제를 본 거죠. 굉장히 큰 경제를,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외부 환경들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부터는 그 외부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 같은 것들은 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뭘 보냐면은 이제는 기업들 실적을 실제로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기업들 실적을 바라볼 때 주식시장은 당장의 실적을 보지 않죠? 언제 보겠습니까? 이제 올해가 2022년도니까 내년도를 보겠죠. 내년도 실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어느 정도의 안도성 반등, 또 재료가 또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이 아마 9월 달까지 있을 걸로 봐요. 근데 그 이후에는 내년도의 실적 전망이 참 중요하다는 거. 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 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다 할지라도 다시 전고점까지 상승 이런 것들을 바라면 안 되겠죠.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디에선가 언제 어디서 막혀가지고 또 조정이 나오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은 늘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급락 후에 이제 반등은 이거는 여러분 꼭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급락은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여러 번 피할 수가 없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 이런 과정을 뭐 딱 알아맞혀가지고 이번에는 급락이다. 살짝 뭐 딱 피했다가 이제 바닥이다. 들어와서 탁 잡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죠. 예.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급락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고 물릴 수밖에 없어요. 예.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의 차이지 100% 현금화했다가 또 들어와서 또 바닥에서 딱 또 100% 종목 담고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예.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이게 하나의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급락 후에 반등은요, 종목 교체의 기회로 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에 종목이 몇 종목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식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일수록 계좌에 종목이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좀 시장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계단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계단식에서 한 번씩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 종목 담고 저 종목 담고 막 이러다 그러면은 지금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아지셨을 겁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제는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교체를 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반등이 나오면은 빨리 팔아버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골라 놓으셔야 돼. 반등이 지금 나오게 된다면은 나는 이 종목들은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현금화 시켜놓고 또 시장이라는 게 지금 V자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시장이 뭔가 기회를 줄 때 나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현금화를 시켜야지 하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골라 놓으셔야 돼요. 그 종목들이 대부분 뭐냐면 테마주나 아니면은 코로나 수혜주 이런 것들을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될 때 잡으셨다가 따라잡기 해서 잡았다가 좀 가는 듯 하더니 쭉 빠져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계시는 것들 있잖아요. 테마라는 것은 기간이 짧아요. 그 모멘텀의 기간이.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나면은 또 급락을 하죠.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같이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난번에 갔던 상한가 막 치면서 올라갔던 그 가격대까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테마주 올라갔던 부분들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특히 이제 그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것들은 그 누리호인가요? 발사하는 바로 전날 매도를 하시라고 그랬는데도 성공하면 올라가겠지 이러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그 다음날 낙담하셨잖아요. 테마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테마주는 이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내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로 움직입니다. 재료 노출이라는 것은 테마주한테 굉장한 그 악재예요. 그 재료 D-Day가 정해져 있는 테마들은요, 2, 3일 전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못 팔고 지금도 못 팔고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고생들 하시죠. 그래서 요번에 반등이 나올 때 지고 계시지 마시고 팔아버리세요.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심지어는 뭐 마스크 수혜주도 가지고 계시고 손세정제 수혜주 뭐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시고 또 뭐 엄청나게 뭐 진단 키트 이런 것들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아직도 못 털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코로나 수혜주가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원격 근무라든가요. 또 뭐 교육주, 온라인 교육주, 테마 이런 것들 또 온라인 의료 뭐 이런 것들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 수혜주였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가지고 끝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뭐 코로나 초기만큼 2020년도만큼 2021년도 초기만큼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뜻은 주식시장에서 이제는 모멘텀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매번 그냥 들고 계시다가 또 내가 샀던 본전가까지 오면은 팔아야지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안 좋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일단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런 종목들은 탈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잡으셔야 되느냐? 그러면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이 얘기는 뭡니까?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 안 깨진 종목들을 정배열이 살아있는 종목. 지금 같은 장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여러분. 또 뭐냐면 먼저 바닥권을 탈출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지금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대형주 중에서 이제 제가 본다면은 요즘에 이제 보게 되면은 오늘 뭐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시장이 빠지는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은 빵 친다는 거죠. 오늘처럼 올라간 날에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분할 매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를 어느 정도 하셨을 거예요. 물론 오늘 이제 뭐 내용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이제 다른 이제 건수로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갈 수가 있다, 올라갈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또 바닥권 탈출하는 종목으로 보게 된다면은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요즘에 바닥권을 또 이렇게 탈출을 하고 있죠. 뭐냐면 바닥권 탈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해내고 있죠. 전고점 돌파가 나오니까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N자 파동이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쌍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종목 전부 다 제가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특징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이렇게 지금 뭔가 더 기세가 세고 그리고 먼저 지금 바닥을 탈출하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당장에 사야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는 타이밍은 당장에 사는 거 아니다. 기다렸다 사자. 이런 말씀을 드리죠. 기다렸다 사셔야 돼요. 어디서? 조정 구간에서 기다렸다 사시는 겁니다. 강조분. 이건 강한 종목이에요. 그죠? 강한 종목을 찾아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관심 종목에 리스팅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을 기다리시면 돼요. 그랬다가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런 그 차트상으로도 먼저 올라오고 차트상으로 먼저 올라오는 종목들, 차트상으로 강한 종목들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내용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제 픽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 또 자동차 쪽이 상당히 좀 강하죠. 현대차가 뭐 5.78%나 올랐습니다. 자, 현대차 보니까 길게 보게 된다면은 이런 바닥을 좀 그리고 있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19만 원 또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바닥 탈출이 되죠. 이런 박스권 탈출이 되는 겁니다. 왜 올라올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뭐 전기차 쪽을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하반기가 된다면은 그러면 자동차 쪽이 올라갈 거다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동차 쪽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살 사람이 너무 많아. 수요 대기가 너무 많아. 지금 만들질 못해서 못 팔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들 수만 있다면 무조건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그런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만드는 것도 공급하는데 부품 가져다 조달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 힘든 거는 있지만 못 팔아서 힘든 것보다도 안 팔려서 힘든 것보다도 못 팔아 힘든 게 낫지. 훨씬 낫지. 그죠? 만들 수만 있으면 팔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잠재력입니까? 그러니까 공급난만 조금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뭔가 이쪽에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늘 안고 있다는 부분. 그 공급난 해결 부분, 공급난 부분이 이제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가에 더 이상 그걸 생각 안 하고 올리겠다라고 신호를 주는 가격대가 아마 19만 원 선일 거예요. 19만 원 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탄력이 붙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골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살아있고 먼저 바닥권 탈출 종목,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주식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일수록 지금처럼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올 때 막 바닥에 기는 종목을 살려고 그래요. 왜? 무서우니까. 막 올라가는 종목 이렇게 샀다가 잘못하면은
또 빠지면 또 더 깊이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못 사고 센 종목들을 못 사고 바닥 기는 종목들, 굉장히 약한 종목들을 사요.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보면은요, 시장 흔들릴 때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 안 흔들렸다 할지라도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또 못 가요. 그러니까 옆으로 기는 종목은 시장이 오를 때도 못 올라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이건 꼭 이번 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급락장을 맞은 이후에 어떻게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의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셔도 되는 이제 그런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추세를 돌리게 된다면은요, 아직까지 추세 돌림은 아니죠. 바닥도 안 잡았기 때문에 추세 돌림은 좀 더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보면은 보통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여러분, 늘 그랬어요.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여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목 교체를 하실 때 자꾸 몇천 원짜리, 만 원짜리 이하들, 또 몇만 원짜리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시총이 그래도, 뭔가 좀, 최소 시총 한 5천억 이상은 좀 되는 그런 종목들, 중대형주들로 하세요. 그리고 대형주들도 좋지만 대장주들을 사세요. 대장주. 각 섹터의 대장주들을 여러분들이 골라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작은 종목들에 눈 돌리지 마시고요. 대형주들 사놓으시면은 반등 초기에는 대형주들이 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대형주들, 뭐 또 코스피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이 올릴 만한 시기니까요. 그런 쪽을 먼저 좀 보시기 바라고요. 어떤 섹터를 보시려면은, 그리고 이제 어떤 섹터를 내가 사야 될까, 그걸 보려면 여러분들이 대장주들을 보시면 돼요. 대장주들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 보려면, 제약 바이오 보려면은, 셀트리온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면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섹터 전체적인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2차 전지 쪽에 보시려면요. 2차 전지 쪽에 보시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아니에요, 여러분. 2차 전지 배터리의 그 부품주들 보시려면은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쪽이 잘 되면은 다른 종목도 또 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대장주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종목들이 강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밑에 하위에 그 섹터 내에 속해 있는 중소형주들이 다 강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대장주들을 늘 봐버릇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 실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실적 가지고 왜 안 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주식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은 피크아웃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 요 근래에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서 HMM 보십시오. 엄청나게 실적 좋지 않습니까? 근데도 주가가 못 가고 더 빠지죠. 오늘 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실적에 비하면은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나 아쉽죠. 근데 제가 상담할 때도 매번 뭐라고 말씀드려요? HMM은 올해 실적보다 내년 실적이 더 안 좋다. 내후년 더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PER이 지금 뭐 5배 이하인데 너무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갖고 따지시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이 예전에 얼마였는지를 보세요. 상대적으로 예전에 5,000원 미치였어요. 5,000원 미치였던 종목이 5만 원까지 갔습니다. 10배를 갔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기업의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 이후에 조정받는 건데, 이제는 피크아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 실적이 좋은데 왜 못 가느냐.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비율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세요. 반대로 또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빠져 있는데 보니까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은 굉장히 좋더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놓으셔야 되겠죠, 오히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게 그게 사실 그 가치 투자에서의 어떤 종목 고르는 방법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르실 때 뭔가 좀 종목을 고르시고 할 때도 너무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고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그 실적을 보시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뷰가 나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보면은 실적에 대한 뷰를 내는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돼. 너무 작은 종목들은 증권사들이 잘 안 보죠. 그러니까 전망 자체가 없어요. 전망이 없으니까 투자 판단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그 회사에 가가지고 뭐 매번 가서 그 회사 미팅하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 우리가 견학 간다고 그래서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증권사들이 가가지고 다녀온 것에 대해 가지고 조사한 것을 보고서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사이즈가 있는 증권사들이 리포팅을 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고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고 흔들릴 때는요, 여러분. 빨리 수익을 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꼭 수익을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수익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사이즈 작고 몇천 원짜리 테마, 차트만 보고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빨리 수익이 날 것 같지만 빨리 수익이 나는 듯 하다가 빨리 또 손실로 금방 탈바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고, 특히나 주식시장에 지금 경력이 최소 3년 이하이신 분들은 절대 테마주라든가 작은 사이즈 하지 마시고요. 나는 투자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형주 못해요. 그래도 중대형주 하십시오. 삼성전자 한 주를 사더라도 그리고 대형주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지금 같은 장에서 조금 더 리스크를 피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지 수익을 빨리 내는 게 지금은 중요한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좀 볼만한 이제 그런 관심 섹터는요. 저는 이제 요 근래 이제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은 기술주하고 그리고 자동차, 바이오 제약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는 뭐 여러분들 말도 못하겠지만 많이 빠져 있죠. 저점을 계속 깨면서 빠져 있는데 실제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하반기 실적, 내년도 실적까지도 좋을 종목들이 기술주 중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 회사 내용, 실적으로만 본다면 정말 알곡들이 여기 정말 그렇게나 많이 여기 포진이 돼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지금 이제 역금융 장세,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성장주다 그래서 굉장히 두들겨 맞았죠. 특히 이제 기술주의 대장주가 뭐였습니까?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도들, 삼성전자에 대한 뷰가 좀 바뀌면서 삼성전자 보시면 뭐 계속해서 저점을 깼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는데 삼성전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에 좀 바닥은 좀 잡지 않을까 뭐 예상이 좀 돼요. 왜냐하면은 뭐 그냥 가격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빠졌죠. 여러분 여기가 이 가격이 어디냐면 코로나 이전입니다. 자, 그 가격이 얼마였냐면 여기에요, 여기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 가격대보다도 밑으로 빠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안 좋아도 코로나 이전 때보다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만큼이나 안 좋은 어떤 가격대까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예.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투자가 조금 늦어졌어요. 올해 상반기 때 여러 가지 투자 결정을 좀 했어야 되는데 CEO 리스크 때문에 투자가 좀 늦어지고 이러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굉장히 좀 이제 야심차게 벌리고 있는 이제 파운더리 사업에 있어가지고 투자도 좀 늦어지고 TSMC하고의 어떤 이제 그 격차는 많이 벌어지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지금 수율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특히 3나노 공정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뭐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도 보면은요, 이렇게 빠지다 완만하게 빠지다가 요 근래 어떻게 됐어요? 급격하게 빠졌죠. 늘 보면은 바닥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바닥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서 아마 바닥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6만 원 선 위쪽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 바닥잡이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 선 위쪽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반도체 장비주들, 소재주들 아마 이제 그 중에서 유력한 종목들은 상당히 반등들이 이제 빠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술주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뭐 기술주들 뭐 대형주들 소재주들 중에서는 아마도 이제 이런 뭐 솔브레인이라든가 솔브레인 보시면은 바닥잡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빠졌다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시장 때문에 빠졌죠. 그래서 아마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은 또 올라가 있겠죠. 이런 이제 소재주의 대장주들 또 뭡니까? 뭐 테스 같은 장비주의 대장주들 엄청나게 빠져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고르기가 힘드시다면은 제일 종목 고르기 쉬운 자리는 기술주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리포트들이 한 종목에 대해서도 이 증권사, 저 증권사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대충 전체적인 시장의 뷰가 어떻구나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르기 힘들다면 이런 쪽에 잡으시고 또 뭐 아까 또 보여드렸습니다만 현대차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잡이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부품주들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뭐 7%나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쪽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만 하고요. 아까 제가 셀트리온 보여드렸죠. 셀트리온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바닥잡이를 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 얘기는 이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심리가 이제 그동안 제약바이오 엄청나게 뭐 기술주보다도 더 먼저 빠지기 시작해서 엄청 빠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 다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리가 이제 돌릴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골라보실 만하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자, 종목 선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시면 되겠고 매수 매도의 요령. 매수 매도를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추세가 반전될 때까지는 트레이딩이 좀 병행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스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스윙이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윙 그러면은 뭐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 한 뭐 목표 수익률을 뭐 10%에서 20% 사이로 막 뭐 더블 뭐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10%에서 20% 사이 정도 잡고 그 정도 올라오면은 위쪽 벽에 닿으면은 비중을 좀 줄이고 상방 매물대에 접근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고 손익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라도 줄이면서 분할로 매도를 해주고 또 빠지면 다시 또 사고 이런 형태로 해주는 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추세 돌림을 하려면은요. 자, 시장 한번 보세요. 이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쭉 빠졌는데 이게 V자로 반등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쭉 빠진 이후에 옆으로 한동안 옆으로 횡보를 해야 되겠죠? 옆으로 횡보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상방으로 추세 돌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지금 계속 빠진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계속 빠졌는데 이게 이렇게 돌리려면은 시간이 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돌리기 전까지는 시장에 아무래도 변동성을 주는 엄청난 이제 변동성이 동반한 그런 이제 횡보 장세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마냥 올라갈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는 거죠.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는 꼭 종가에 하십시오, 여러분. 매수는 종가의 음봉일 경우에 하십시오. 급하면 진다고 제가 써놨죠. 늘 조정 구간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잡기 하지 말고 기다리자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오늘 막 종목들 올라가고 빨간불 막 켜지고 하니까 막 손이 나가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할로 들어가시면 상관없지만 오늘 이제 시장 간다 그러고 또 막 종목들 막 담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어쩌면은 또 금방 또 좀 기다릴 걸 이런 생각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올라갈 때는 또
하염없이 또 올라갈 것 같고 빠질 때는 하염없이 빠질 것 같지만 빠질 때는 반등이 나오는 거고 올라갈 때는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그걸 기다리게 되면은 매수 타이밍은 늘추게 마련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을 픽업을 해놓으세요. 잘 관심 종목란에 넣어 놓으셨다가 여유 있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조정의 형태가 들어옵니다. 조정의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드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8시부터 공개 방송하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기다렸다. 어쨌든 기다림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나눠가지고 팔자. 파는 자리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방에 어떤 자리에서 팔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지식이 좀 있으면 좋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481선하고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481선이 이 주황색이에요, 여러분. 481선이 이 주황색입니다. 뭐 하나 볼까요? 아까 제가 삼성 전기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 하나 예를 좀 들면은요. 자 여기 481선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481선이. 자 삼성 전기가 빠지는데 요 회색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 요게 이제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입니다. 보통 있죠.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기준선에서 한번 막혀요, 여러분. 거의 막힙니다. 또 올라가다가 481선에서 거의 막힙니다. 지금 화면상에 잘 안 보이죠. 이거 제가 조금 이따 공개 방송 때 조금 더 잘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기준선과 481선에서는 한 번은 막힌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비중을 덜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도 관계없고 그리고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거 두 가지는 적어 놓으셨다가 거기에 닿게 되면은 꼭 그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꼭 밑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돼서 제가 좀 차트 보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조금 이따 이제 공개 방송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이따 8시부터입니다. 1시간 있다가 제가 좀 뭐 귀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 방송 때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한 말씀 좀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다행히 반등 나왔습니다. 좀 더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닥잡이는 시작되는 초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